네, 덕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닥덕후 시즌3 탑덕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와, 벌써 날씨가 너무 추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겨울에 보통 뭘 하시나요? 저는 겨울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겨울하면 호빵. 호빵하면 호피디. 네. 제가 밀던 예전 슬로건이 급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겨울하면 생각나는 그분이죠. 네, 아주 스페셜한 KBS의 라디오 PD님, 김호상 PD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호빵할 때 호PD님 오랜만이에요. 그 말도 오랜만이네요. 네. 저 이후로 듣지를 못하셨군요. 네, 그때만 엄청 밀고 그쵸. 정우진 씨 전속성우 네. 시절이니까 몇 년 됐죠? 많이 됐고요. 그때가 그립네요. 저희가 이제 전속 때 한창 같이 작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징그럽죠, 정말. 네. 아침, 보면... 저녁 뭐 녹음하느라고. 재밌었었어요. 재밌었었어요. 또 재밌었었는데 혹시나 그 궁금하신 분들은 더빙의 신을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찾아보시면 남아있는 클립이 있죠, 아직? 아, 있고요. 네. 저는 뭐 제 얘기하기가 쑥스럽지만 나무위키에 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네. 저와 친한 성우들, 굉장히 길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궁금하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한번 좀 찾아볼래요. 찾아보세요. 네. 라디오 PD 중에는 그다지 없거든요. 라디오 나무위키에 나와 있는 사람이.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와. 김호상 검색해 보니 네. 실존 인물에 두 분이 계시네요. 네, 저희 예능 센터장님이 김호상 PD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라서 네네네. 동명이인을 찾은 적이 없었는데 회사 입사를 했더니 예능 PD로 계신 분인데 그분이 뭐 청춘불패 하셨고 네네. 비타민도 하셨고 최근에 이제 굵직한 걸 많이 하셨는데요. 굵직한 거 많이 하셨죠. 예능 센터장이니까 지금. 친분은 있으신가요? 소개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친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개그맨 이창명 씨 돌잔치 한번 갔다가 김호상 PD님, 김호상 PD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한번 만났고 뭐 가끔 택배가 바뀌기 때문에 아니 저 가끔 택배 찾으러 요즘에 KBS에 그 택배 보관함이 있잖아요. 지하에 있죠. 네. 거기 가면은 늘 보이는 이름이 김호상이에요. 그래서 반박할 수가 없네요. 네,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여전히 뭘 많이 구입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어쨌든 지금 찾아보셨어요? 나무 이렇게 켰어요. 네. 사진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만의 약간 이런 사진 네 올라와 있고요. 옆에 감독님도 오랜만이다. 네, 찬조 출연하셨어요 사진에. 여러 가지 사실 작품. 그거 보고 진행하셔도 돼요. 그러네요. 네, 거기에 제가 했던 게 다 나와 있어서. 작품 쭉 나와 있고요. 더빙의 신에서는 더빙 재현 씨에 직접 연기하기도 하는데 남자 역할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자 연기까지 한다. 여자 연기, 아이 연기, 뭐 술 취한 연기, 술 마신 연기, 뭐 정말 그냥 뭐 의진 씨 같이 해봐서 알지만 또 나름 연기 욕심도 있으셨잖아요. 그때 열정 아직 있으신가요? 그게 제가 성우들하고 일을 많이 하니까 저도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걸면서 하는데 재밌어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다만 취객 연기를 못해서 더빙의 신에 출연한 서혜정에게 쓴소리를 들었다. 기억나시나요? 아, 기억나죠. 그때 이제 취객 연기를 저한테 맡기셔서 이렇게 막 그 홍대에서 이렇게 토하는 연기를 했어요. 왜 이런 거 했는데 서혜정 성우님이 듣자마자 아니 취객을 저렇게 못하긴 힘들다. 그만해라 이제. 여기서 끊자. 그래서 과감하게 얘기하셨고 또 나중에 최덕희 성우께 아니 그거는 제가 MC였었어요. MC였었죠? 확실히 기억나요. 최덕희는 성우는 다음 생에서 도전하세요라고 말했다. 웃으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정색하셨나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헛된 꿈을 꾸지 말라고. 여러분도 들으신 기억이 있겠지만 제가 항상 45기 성우를 노리고 있다. 맞아. 그때 45기였어요. 그 41기 제가 전속 때 45기를 노린다고 하셨는데 야 시간이 어느새 훌쩍 흘러서 이미 46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50기 하실 거예요? 50기를 제가 노리려고 50기를 위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요새 그 문제 출제 새로운 신기원을 만들기 위해서 100m 달리기 그 성우 시험이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뽑는지가 좀 애매하잖아요. 많이 그쵸. 그때 그날의 그런 어떤 그 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너무 복합적으로 물론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는 잘해야겠지만 그래도 그날 누가 뽑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준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잔뜩 쓰인
뭐 미켈란젤로 뭐 무슨 젤로 뭐 이런 거 잔뜩 쓰인 거를 15초 만에 안 틀리고 읽으면 합격. 뭐 한호흡 챌린지인가요? 한호흡 챌린지요? 그래서 그 문제를 내면서 제가 50개 나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50개는 내가 몇 살인가 그때? 50살은 넘지 않았을까요? 50개는? 자, 어쨌든 오늘은 이제 PD님으로서 출연을 해주셨으니, 자, 연출작들 지금 쭉 나와 있어요. 일단 라디오 극장, 할매가 돌아왔다, 서남여고 탐정단, 프로젝트 X 저 들었었거든요. 성우 입사 바로 직전에 어떤 작품들이 있나 하고 들어보다가 이제 프로젝트 X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좀 재밌어가지고 또 기존에 제가 알던 라디오 극장 분위기랑은 많이 달라서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일단 있고요. 저랑 강수진 성우님하고 처음 인연이 됐던 작품이죠. 사실 프로젝트 S가. 그리고 그때 저도 이제 라디오 극장을 그게 아마 3번째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아마. 네. 그거 하면서 아 이제는 조금 더 기존 라디오 극장하고 좀 다른 걸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게 처음이 프로젝트 S였고 네. 웹소설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게. 원작도 일단은 어쨌든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네. 그 로맨틱 코미디인데 아주 정말 그 아주 MSG 많이 치는 맞아요. 그런 로맨틱 코미디 김지혜 성우님, 네. 안용욱 성우님 이렇게 해서 같이 했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라디오 극장을 좀 해보려고 했죠 그 뒤에도. 그러면 어쨌든 프로젝트 S가 첫 작품은 아니고 처음에는 할매가 돌아왔다라는 작품이 처음 작품이었고요. 네. 근데 그건 제가 셀렉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다른 PD가 만들어 놓은 거에 제가 들어간 거였어요. 할매가 돌아왔다는. 물론 이제 그것도 인연이 있는 게 제가 와이파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했던 작가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작가님 잘 계시나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얘기하셔서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라디오 극장을 맡으실 때는 원작도 이제 PD님이 보통 다 선별을 하시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럼 서남여고 탐정단도 제가 픽한 건데 서남여고 탐정단은 JTBC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거기 그 빵꾸똥꾸 그 친구가 나왔던. 네. 근데 그 작품을 쓴 박하익 작가 작품이 다 너무 좋아요. 서남여고도 사실은 네. 듣기에는 약간 뭔가 하이틴 로맨스물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막상 읽어보시면 깊이가 서남여고 할 때도 너무 재밌었고 그때 이제 최덕희 선배님 처음 만났던 그렇죠. 해설로. 네. 네. 그리고 이후에 뭐 전우치, 하트브레이크 호텔 뭐 등등 하셨는데 라디오 극장을 또 많이 연출하신 편은 아니시네요. 그게 이제 회사잖아요, 네. 저희가. 발령이 나면 가야 되니까.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올라가게 됐죠. 4층이었는데 5층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그 5층으로 올라가시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죠. 그게 참 사람 사는 일이 좀 그래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는 그때 하면서 라디오 드라마는 못하게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올라갔더니 저보고 라디오 드라마를 기획해보라고 하시는 네네. 거예요. 일라디오에 새로 기획을 해라. 새로 기획을 해라. 네. 그때 초안지. 처음 탄생한 게 네. 와이파이 초안지였고 네. 이제 그때부터 와이파이 역사가 쭉 시작이 되었어요. 네. 제 나름대로 와이파이 월드라고 부르고 있는데 와이파이 월드가 시작이 됐죠. 네, 여기 나무위키 와이파이 시리즈 와이파이 월드로 꼭 수정해 주시고요. 네. 아니 근데 저도 확실히 기억나는 건 제가 막 입사했을 때 이 와이파이 시리즈를 런칭을 막 하셨기 때문에 그때군요. 네, 네. 그때 막 같이 또 얘기도 많이 했고 피디님이랑 네. 또 실제로 작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또 제가 산 증인으로서 지켜봤었거든요. 정혜진 성우 기수하고 바로 그 앞 기수랑 제가 일을 제일 많이 했죠, 사실. 그쵸. 제일 많이 했고 와이파이에서 했던 것도 그렇고 덤비계신도 그때쯤이고. 맞습니다. 예, 다 맞아서 와이파이 초안지 시작할 때는 사실 근데 돈도 없었고. 그래서 강수진, 남도영, 홍진욱 세 분하고만 프리 성우 3명을 썼단 말이에요. 네. 그 세 사람이 제일 재밌었던 거는 역할을 다 했잖아요. 한 사람이 온갖 역할을 다 하셨죠. 30가지, 50가지 역할을 했죠, 거의. 군사 일했다가 다시 조조를 했다가 다시 유비를 했다가 그때는 이제 저기 항우 유방이었지만 그래서 그 시리즈가 사실은 6년을 갔어요, 결국은. 정말 장수했던 프로그램이었고 저는 유일하게 제가 KBS 라디오 일을 하면서 유일하게 외부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작품이에요. 아니 택시를 타면 이거를 듣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KBS 가주세요. 방송국 다니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여쭤보고 저 뭐 성우입니다 하면은 무조건 이 얘기를 먼저 하세요. 저 그 와이파이 막 되게 잘 듣고 있다. 거기도 나오셨어요? 막 물어보시고 그러면 네 거기서 뭐 장군, 뭐 병사 이런 걸로 가끔씩 나왔었어요 라고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실제로 주변에서의 반응이 좀 있었던
작품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했던 남도영 성우도 네. 택배를 찾으러 경비실에 갔는데 경비실에서 경비하시는 분이 듣고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항우라고 얘기하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저도 뭐 부산에 놀러 갔는데 뭐 등산객이 이렇게 위에 올라가시는데 뒤에서 라디오를 듣고 가시는데 네. 와이파이를 틀어놓고 가시더라.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기분 좋은 이유는 뭐 유명해져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 라디오 드라마가 사실은 조금 옛날 느낌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와이파이 시리즈 처음에 만들 때는 가능한 한 K-팝 넣고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들 컨템포러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것들 뭐 맞아요. 밈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뭐 못하게 한 게 없잖아. 막 하라고. 네, 저희 연기할 때도 너무나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작품이기도 했고 물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작품이긴 했어요. 그쵸. 저희가 이제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을 연구를 해야 됐고 이게 대본대로 한다기보다는 자기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많이 넣어서 가야 되는데 또 너무 자기만의 아이디어가 이 작품이랑 어우러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 너무 튄다 이러면 그걸 또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연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작품이기도 했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라디오 드라마를 연기를 하지만 이게 약간 시대 분위기상의 어떤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실제로 주변에서도 너네 도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너무나 재밌고 열심히 작업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아쉬웠었어요. 아쉽고 화도 나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틀을 좀 깰 수 있었던 작품이 와이파이 월드였고 기존의 어떤 초안지다 삼국지다 하면 일단 굉장히 무겁고 진중하고 대하 드라마, 역사 드라마 막 이런 이미지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와이파이 월드에서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고 초안지나 삼국지도 누구나 재밌게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준 드라마여서 좋았고 또 그 안에 수많은 병마 코드나 어떤 개그 코드나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막 극 도중에 K-팝 노래가 막 흘러 나오잖아요. 멀더도 나오고 스컬리도 나오고 맥가이버도 나오고 뭐 최근에는 뭐 물론 당연히 세일러문도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병사가 제일 전속들이 황당해했던 건 군사 1, 2, 3인데 다 나야. 캐스팅을 봤는데 군사 1 정희진, 군사 2 정희진, 군사 3 정희진이야. 그리고 뭐 조씨 집안은 전부 홍진욱 성우가 다 뭐 조조 아들도 홍진욱, 저기 삼촌도 홍진욱 뭐 다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했던 것도 있고 라디오 연출을 한 지는 20년이 넘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온갖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일 중요시한 건 팀워크였어요. 우리가 재미없는데 듣는 사람이 재밌을 리는 없다. 라는 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와이파이 때는 또 연습 때 우리가 놀았고요. 맞아요. 맛있는 거 맥모닝 맨날 시켜가지고 저희 먹었었잖아요. 맨날이야 시켰겠으니까. 근데. 분위기 진짜 좋았고 정말 어떤 허를 찌르는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예측 불허의 재미가 있었던 그게 작업이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닥덕후라는 데 나와서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그래요. 있으시죠. 저도 뭐 좋아하면 끝까지 좋아하고 호기심을 채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기심과 식욕을 채우는 게 전부기 때문에 계속 뭐 신기한 거 있으면 또 보고 와이파이에 그런 걸 녹여낼 수 있어서 저도 되게 행복했고요. 맞아요. 뭔가 피디님의 취향이 한가득 또 들어간 작품이기도 해서 애정이 깊을 거란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피디님이랑 사석에서도 보고 할 때마다 이런 어떤 덕후의 스멜 굉장히 많이 맡아왔기 때문에 꼭 이 자리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결국 왔네요. 네, 결국 오셨습니다. 일단 와이파이 시리즈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초안지로 시작을 하셨지만 삼국지 그리고 또 이후에 와이파이 한국인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시리즈를 또 만들게 되셨어요. 그게 이제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60회, 70회 그러니까 두세 달 정도는 정말 각계각층에서 욕을 먹었어요. 정말 온갖 곳에서. 지금에 와서 한 얘기지만 정말 저희 KBS에는 이사회가 있거든요. 이사장님이 계세요. 그분이 최고예요. 근데 그분에서 이사회실에서 전화가 걸려온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다행했던 거는 그때 부장 국장님들이 무슨 생각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두셨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황당해했고 처음엔 황당할 수 있어요. 저희 심의 시스템에도 그런 게 올라왔고 계속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한 3달 지나고 나서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했죠. 그때 이제 팟빵이라는 게 이제 처음 이제 되고 팟빵 전체 순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던 때예요. 근데 이게 순위가 쭉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스 타고 택시 타면은 들리기 시작하고. 네. 성과가 보이는 거죠. 근데 와이파이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다운로드 숫자가 굉장해요. 네. 굉장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데서 컨택을 해와도 KBS의 최고 콘텐츠로 일단 컨택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제일 기뻤던 순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그 광고 이제 팟캐스트 광고 전담으로 하는 세계적인 업체가 있어요. 네. 그 업체에서 각 방송사마다 최고 콘텐츠를 꼽아서 컨택을 했는데 그게 이제 SBS는 컬투쇼. 네. 그리고 KBS는 와이파이 삼국지였어요. 야, SBS 컬투쇼인데 KBS 와이파이. 이건 진짜 예. 그리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와. 다 대표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네. 거잖아요. 간판 프로그램을 붙이면서 거기 이제 다 저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제일 좋았던 것은 저희 프로그램에 상폭이 많아서. 네. 그래서 상도 많이 받으셨죠. 처음에 이제 강수진 선배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강수진, 남도영으로 시작해서 뭐 PD대상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사실 PD대상하고 방송대상 두 가지가 제일 큰데, PD대상에서 성우 부문상을 이제 강수진 선배가 받으셨고, 그 다음에 PD대상에서 역시 작가상을, 사실 라디오 작가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명 주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노성원 작가님이 받으셨고. 그쵸, 작년 방송대상이죠. 제가 방송대상 연예오락 작품상을 라디오 와이파이 삼국지로 받았는데, 드디어 같이 최종 노미네이트 된 게 김신영의 정오의 희망곡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기분이 좋았던 것은 라디오 드라마가 그냥 교양상이 아니고 연예오락상에 올라서, 올해는 김영철의 철파엠이 받았거든요. 보통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받을 거라는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들. 보통 그런 게 받는데 후보에 올랐다는 것도 저는 참 대단한 일인데, 후보에 올라서 계속 올라가 마지막 투까지 가서 결국 받았다는 게 저도 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상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와이파이 삼국지가 뭔데? 요새 이제 오디오 드라마라고 많이 하잖아요. 라디오 드라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오디오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해서 인정받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 방송대상 작품상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6년간 시리즈를 이어오시게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에피소드가 1200개 이상이라고. 예. 이 1200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꼽겠다고 한다면 저는 공명이 죽었을 때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와이파이 삼국지에서? 네, 삼국지에서.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B급 코드 같은 거 너무 많고 사실은 매일매일 재기발랄하게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전극을 놓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제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슬픔도 있고 괴로움, 사람 인생이 그렇잖아요. 근데 공명이 죽었을 때가 유비가 죽었을 때보다 훨씬 슬프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중국 문학을 나름 공부했던 사람으로서 그쵸. 삼국지의 진정한 주인공은 저는 공명이라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거는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그랬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명 캐스팅에 또 심혈을 기울였던 것도 있고, 특히 또 저희는 공명을 여자 성우가 연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유비 죽고 나서 사실은 공명이 계속해서 정말 죽으림을 내서 이제 원정을 계속하고 중원으로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오장원의 별이 되는 게 되는데, 그 부분이 뭐라고 할까, 인간적인 고뇌가 진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음악을 박효신 곡 이런 거 딱 붙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이게 묘미예요 진짜. 박효신의 굿바이가 얼마나 좋은데요. 적재적소에 허를 찌르는 이 음악들이 나오니까 죽어도 못 보내 이런 거 같이 붙이고 그게 제일 많이 튼 게 방탄소년단의 그 파이어. 진짜 많이 틀었죠. 그 적벽대전에도 거의 전투할 때 공식 음악 아니었나요? 싹 다 불태워라 이거는 거의. 저는 막 그 왕좌의 게임 OST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공개 방송 때는 와이파이 OST 특집도 했었어요. 네네네. 엠블랙의 전쟁이다. 그쵸. 막 별의별 저 추억 속의 막 음악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맞아요. 음악 듣는 재미도 굉장히 있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라디오 하면 또 음악을 빼놓을 수 없으니까. 그쵸. 오디오가 이제 잘 믹스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시리즈가 총 굵직하게는 3개로 나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좀 더 애착이 간다거나. 애착은 초한지죠. 애착은 일단 제일 처음 만드셨던. 닥치고 초한지이고요. 힘들었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 삼국지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았겠지만, 아침에 PD님 얼굴을 볼 때마다 한 번도 미소를 본 적이 없어. 수심이 늘 가득하고. 아니 너무 욕을 먹으니까. 아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바깥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음에도 이 보수적인 내부 분위기상
그리고 저는 뭐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공영방송사니까. 네네네. 사실은 KBS 프로그램이 좀 재미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그건 저희가 모든 사람의 니즈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어떤 사실 KBS의 있거든요. 캐릭터인 거죠. 그쵸. 물에 물탄듯 술에 물탄듯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다 수신료를 내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모두를 아우러야 하는 이시니까. 게 저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와이파이 시리즈는 사실은 아우른다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근데 확실히 좀 들어보시면 네. 제가 뭐 그렇게 막 괴작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저도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쵸. 아니라서 가능한 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완급 조절을 하면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안지, 물론이죠. 삼국지 이 위인들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고 서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삼국지나 초안지 특히 이런 것들은 워낙 고전이고 우리가 살면서 필수적으로 꼭 읽어봐야 된다는 거를 그렇죠. 어릴 때부터 주입식 교육으로 저희가 세뇌를 받잖아요. 무조건 봐야죠. 네. 그래서 막 늘 어릴 때는 막 부모님이 삼국지 책도 사다 주시고 막 이러는데 안 보잖아요. 잘 사실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처음 접한 삼국지가 만화 삼국지였단 말이에요. 그 60권짜리 아시죠? 알아요. 만화책으로 된 삼국지를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많아. 네. 삼국지도 많아. 이렇게 어렵고 너무 내용이 하기 때문에 좀 쉬운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게 되는데 요즘 세대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와이파이 초안지나 삼국지로 입문을 해도 너무 즐거워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만화도 정말 저도 뭐 요코하마 미치테루라는 분이 쓰신 그 만화 삼국지, 수호지, 초안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입문용으로는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거를 쭉 훑어보기에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와이파이는 한번 들으시면 한 10개만 참아보시면 10번만 참아라. 10번만 참으시면 눈 딱 감고 들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중독되실 것이다. 중독되실 것이 확실하고요. 초안지는 특히 저는 또 아까 감명 깊어 인상에 기억에 많이 남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초안지 내용이 그렇게 좋은 내용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삼국지는 이래저래 알게 되는데 초안지는 정말 투톱이거든요. 유방, 항우, 딱 땡. 둘이 마지막까지 전투를 하면서 끝나는데 그 안에서 정말 항우는 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밑에. 항우는 범증밖에 없죠. 사람이. 유방 밑에는 정말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은 정말 잘 썼기 때문에 유방이 잘 된 건데 대비가 너무 정확하고요. 특히 또 항우의 매력이 굉장해요. 그래서 항우랑 우희랑 그 사랑 얘기도 우미인이라고 하는 그것도 저는 그렇게까지 뭐 절절함이 안에 있었던 것까지 몰랐죠. 근데 초안지를 제작하면서 그걸 알게 돼서 재발견하셨군요. 너무 지금도 초안지를 보면 애절해요. 그래서 초안지를 읽어보시기를 꼭 권하고 읽어보시기 전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작품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맞아요. 어떤 내용인지 재밌게 들어보시고 그때부터 또 파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시리즈가 9월 24일 마지막에 방송을 하게 됐어요.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아요. 많이 아쉬우셨을 것 같고, 혹시 또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인기가 많고 나도 팬이었는데 왜 이렇게 시리즈가 끝났냐 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 자의로 끝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회사에는 다 사정이 있기 마련이고, 더 좋은 프로그램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오래 했고요. 되게 아쉬웠던 거는 처음에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러니까요. 이런 어떤 굉장히 대중적이면서도 고전적인 것들을 현대적인 해석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상상의 여지를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비어있는 곳이. 그리스 로마 신화 너무 재밌겠는데요. 근데 사실은 김유신, 장보고 이러면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뭐 나중에 언젠가 한번 하죠 뭐. 지금 잠깐 쉬어가는 시기다. 후회나 여한 같은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끝난 건 끝난 거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죠. 그리스 로마 신화는 꼭 해보고 싶어요. 아니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제가 봤을 때 진짜 재밌어요. 저도 막 지금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 왜냐하면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 그 신들이 제정신들이 아니잖아요. 다들 미쳐 있잖아. 뭔가 좀 이 캐릭터들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재밌겠는데요. 야, 그리고 말로 다 하잖아요. 막 조가비가 되어라고. 조가비 되고. 정말 그 원작 자체가 약간 황당스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오디오적이에요. 사실 비디오로 표현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맞아요. 진짜 하려면 정말 엄청난 CG가 필요할 거고 대충 하면 너무 없어 보이는데 오디오는 말로 그냥. 그건 아무튼 좀 더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와이파이 시리즈 어떻게 지금 또 청취를 할 수가 있을까요? 팟캐스트 플랫폼에서는 다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초안지가 서비스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요.
하지만 나머지 두 개는 일단 언제든지, 삼국지랑 한국인은 다시 듣기로 다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 또 검색해 보시면 또 재밌는 짤이라든지 중간중간 장면들이 초안지는 그리고 공개 방송이 있을 거예요. 있었거든요. 그 공개 방송 저 너무 좋아하는 공개 방송이고 너무 지금도 막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그때 있었나요?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스텝이어서 안에서 보지를 못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때 나왔던 오마이걸이 지금 너무 잘 됐잖아요. 저 있었어요. 저 있었고요. 그때는 오마이걸이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걔네가 30분을 하고 갔어요, 거의. 노래를 우리가 약속한 것보다 훨씬 많이 노래를 부르고 네. 너무 즐겁게 하고 가셨거든요. 맞아요. 그때. 기억나요. 근데 오마이걸이 지금은 너무 좋죠. 보는 눈이 있으셨네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또 일들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제일 재밌어 하는 건 오디오북 프로젝트이긴 해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저작권 이슈가 계속 생기고 제가 책을 예를 들면 뭐 삼국지를 오디오북이나 드라마로 만들고 싶어도 제가 허락을 구해야 되는 곳이 되게 많고 이거 당연한 일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KBS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라딘이라는 온라인 서점 하고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요즘 콜라보가 대세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출판사의 책들을 오디오북화하고 있고요. 오디오북이 너무 낭독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러면 좀 입체적으로 들으실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했어요. 라디오 드라마와 낭독 사이에 어딘가를 해야겠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상을 가지고 책을 보잖아요. 근데 뭐 굉장히 이러면 누구나 다 굉장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큰일이 났다. 그럼 누구나 다 큰일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걸 굉장이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말의 어감, 그리고 리듬, 그리고 또 성우가 읽는다는 것은 어쨌든 본인의 목소리로 내 감정을 집어넣어서 읽는 게 전 연기자인 거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성격이 녹아나지 않는 연기는 없어요. 다 들어간다고 저도 다 생각해요.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는 없어요, 제 생각엔. 아주 뭐 드물게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이 할 수 있는 오디오북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사실은 좀 특화된 오디오북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쓸데없이 집착을 하고 있죠. 재밌긴 해요. 네. 요즘에는 이걸 통해서 제가 좀 느끼게 되는 것은 와이파이 때는 사실은 연기나 이런 것들을 좀 가능한 편하게 그냥 연기는 어차피 연기자들이 하는 것이고 나는 연출자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오디오북을 하다 보니까 저도 같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내가 같이 고민하지 않으면 디렉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맡길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뭐 모비딕을 읽는다. 그러면 과연 어떤 화자가 이걸 읽어주는 게 좋을 것인가. 그럼 이 화자는 어떤 버릇을 가지고 있고 그게 우리 대본 분석하는 것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리듬을 만들어서 듣는 사람에게 안 지루하게. 오디오북이 지루하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피드백에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한 권이면 보통 9시간 막 이렇게 되잖아요. 너무 장시간이기도 하고. 네, 장시간이기도 하고 또 읽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틀어놓는다는 분도 많이 계시고 한데 저는 사실은 작품적인 요소로 본다면 조금 더 집중해 주실 수 있는 걸 만들고 싶다. 그래서 클립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4분, 짤막짤막하게 6분.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징글 같은 거 넣고 효과 같은 것도 저희 효과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러 가지로 효과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번에 제가 또 처음 시도해 본 건데 에세이인데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깊이가. 그래서 한 번 읽어서는 약간 듣고 나서 생각을 더 하고 싶은데 그래서 2번 읽어요. 아, 진짜요? 같은 걸 2번 읽는 걸 다음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나올 텐데 그거를 남자 성우 한 번, 여자 성우 한 번. 남자 성우 한 번, 여자 성우 한 번. 2번 들으라고. 네.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가 느끼는 점이 다르잖아요. 네. 재밌는 시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제가 생각하고도 너무 기뻐하고 있어요. 천재 아니야? 무슨? 혼자 뿌듯해하는. 네. 그랬더니 작가님이 천재는 아닌데 가끔 천재적이긴 하대요. 그래서 톡톡 튀는 아이디어. 네. 그래서 요즘에는 오디오북 작업을 또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언박싱이라는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일라디오에서 이제 작년에 그것도 1년 됐어요. 그 1년 이제 아니 저도 한단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오래 하실 줄은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일라디오에서 이제 후배가 하는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이에요. 네네.
선배는 그냥 아무 얘기나 나와서 해라. 그래서 언박싱이라고 하고 이름은 그렇게 지어놓고 네. 아무 주제나 갖고 해라. 정말 아무 주제로 다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아무거나 가지고 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가지고 하라고 뭐 하긴 하겠는데 그러고서 시작했던 게 지금 벌써 1년이 됐는데 컨텐츠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덕후급 컨텐츠도 좀 얘기했던 것 같고 왜냐면 제 자신이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좋아하는 게 많잖아요. 좋아하는 게 많아요. 저는 이제 피디님이랑 더 친해지게 된 또 요소 중에 하나가 저도 좋아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막 취향을 공유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네. 맞아. 저희가 막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뭐 먹을 거 얘기했다가 여행 얘기했다가 만화 얘기했다가 막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취향도 공유하고 서로 겹치는 거를 막 찾으면서 서로 막 흥분하는 거예요. 나도 그거 좋아하는데 막 이러면서 저희 막 그때 한창 막 먹을 거 얘기하다가도 일본 막 경양식 막 이런 얘기 막 한창 했었잖아요. 막 그런 것도 너무 흥분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혹은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면서 새로운 것도 서로 알게 되고 그러면 또 알게 되는 거 또 우리는 또 호기심이 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에 착안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이제 제가 디지털 오디오부라는 KBS에서는 뉴미디어 부서인 네. 거죠. 이제 라디오에서 좀 이제 새로운 거 시도해보는 부서. 거기 한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했던 것 중에 모든 것의 8시간이라는 8 hours of everything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거기서 착안한 거예요. 즐거운 걸 얘기하는 사람의 눈빛은 반짝인다. 그리고 즐거운 걸 얘기하다 보면 5시간이고 6시간이고 그냥 간다. 그럼요. 거기서 착안을 해서 한 사람이 그냥 저기 의진 씨 동기인 진무 씨도 참여를 했었고 현애 씨도 참여를 했었어요. 진무는 뭐 무슨 2차 세계대전이요. 야, 진짜 딱 자기한테 딱 맞는 거 찾았네. 2차 세계대전 얘기를 8시간 혼자 하는 거예요. 걔 할 수 있어요. 와, 해요. 왜냐면 저희한테도 막 하는데 저희는 1도 관심이 없으니까 CR도 안 먹히거든요. 그리고 이연의 성우는 제주도에 관련된 얘기를 8시간 하셨어요. 근데 8시간이라는 게 이제 제가 뭐 설정하기는 잠자는 시간 8시간, 생활하는 시간 8시간, 나머지 8시간을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제가 만들어서 했던 건데 처음에 생각하면 처음에 제안할 때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8시간을 내가 어떻게 얘기해요. 근데 다 시간이 모자란대요. 나중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근데 현대인의 어떤 힐링인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한다는 거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한 행복이거든요. 제가 지식 ASMR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어딜 틀어도 상관없다 이거는. 그래서 8시간 그냥 계속 틀면은 그 얘기가 계속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해서 시작했던 거 한 10회까지 하고 또 이제 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하지를 못했는데 저는 그거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목소리의 진심이라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걸 얘기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가. 저도 지금 행복하거든요. 맞아요. 방송하면서 얘기하면서 여기 느껴집니다. 너무 당연히 오게 된 것도 의진 씨랑도 친하지만 와서 내가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아니 저도 듣고 싶은 또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취향을 공유해 주실까.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나 알았는데 이거 얘는 알까? 또 11월은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한창 지금 또 쇼핑하실 때야. 이거 70%인데 알까 얘는 이거. 그래서 시계도 갔다가 운동화도 갔다가 뭐 새로 블루레이 뭐가 나오는데도 갔다가 뭐 홈시어터는 어떻게 하는 건 갔다가. 좋아하는 게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좋아하는 게 많은 게 아니고 호기심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호기심. 근데 제가 싫어하는 거 있어요. 수학, 지구과학. 아니 호불호는 확실해. 호불호는 확실한 건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호불호가 확실한 사람 중에서도 불호가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불호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피디님 같은 경우는 호 쪽에 약간 저도 그렇거든요. 호 피디여서 그런지 호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시는 이름을 경향이 잘 있어요. 지으셨네요, 부모님이. 근데 조로자는 아니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덕후라고 하고 이제 뭔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상이잖아요, 사실 지금.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취향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테이스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건 사실은 요새 MBTI 되게 유행하잖아요. MBTI 제가 맞춰볼게요. 일단 I, N, F, J. 맞아요. 자, 어떻게 맞췄지? 딱 보면 보이죠. 인프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근데 아무튼 그거 MBTI도 유행하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그리고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친구도 잘 만나고 그럼요. 결혼도 삶이 잘할 훨씬 더 것이고 윤택해지죠. 애도 잘 키울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해결해 나가는 능력도 내가 당연하죠. 누구인지를 알면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들은 우리나라는 너무 이렇게 쏠려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너무 따라가죠. 네. 휩쓸리죠. 이렇게 애들은 누가 한다 전부 하면은- 학원 막 다 보내. 네. 학원 잘하나요? 다 해야 잘하지 돼. 않잖아요. 막 이 시기 되면 뭐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게 뭐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되게 잘하면 뭐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떤 것을 폄하한다기보다 내가 만약에 줄 서는 걸 좋아하면 줄 서야죠. 근데 내가 줄 서는 걸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이 줄 서는 행위를 하는 것을 어딘가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 보여주는 걸 좋아하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거에 맞닿아 있는 건지 그러니까 그 보여주는 게 좋아서 나는 그 보여주는 걸로 행복감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괜찮아. 괜찮아 나도. 근데 그냥 뭐 누군지 다 하니까 다 그냥 하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나 줄 서서 한번 그냥 다른 사람들 다 하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동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저 자신을 알기 위해서 더 호기심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좋아했었네 알고 보니까 네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확장시키는 거죠. 콘텐츠도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드라마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나는 오디오 스토리텔링만 하겠다라는 생각을 굳혔어요. 저는 처음에 라디오 PD가 된 거는 사실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라디오 PD가 된 거였거든요. 처음에 들어가고 싶었던 건 사실은 소니 뮤직이나 EMI 뭐 그때 당시는 이제 팝을 직배사들 그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라디오 PD가 되면 CD랑 살 수 있겠구나. 그런 또 그런 CD랑 살고 싶었어요. 네네네. CD랑 살고 일하는 시간에 음악을 들어도 상관없겠구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라디오 PD 공부를 준비했고 제가 너무 좋았던 것은 막상 언론사 시험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내가 막 알고 있는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다 그냥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너무 그게 행복했던 기억을 하고 있고 수능은 저는 안 수월했거든요. 네. 수능은 왜냐하면 저희 200점 만점이었는데 수학이 빵점이면 다 맞으면 160이에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제가 고3 때 수학을 다 찍었거든요. 3번으로 줄줄이. 왜냐면 그만큼 저는 그게 싫었고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제가 이렇게 뭔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대학을 가고 나서는 저는 이제 문과니까 대학을 가고 나서는 학점을 따도 쉽고 뭐 그게 좀 쉽다는 게 즐거웠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때 제가 그 고3하고 3수 동안에 6년이죠 사실은. 그 6년 동안에 제가 계속 음악 듣고 영화 보고 책 보고 그리고 싸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행복해야 되죠. 일단은 내가 몸부림치는데 불행하면 보상심리가 생기거든요. 내가 이게 생기면은 이게 되면은 다 죽이겠어. 이게 되기만 해봐. 내가 의사 되기만 해봐. 내가 검찰총장 되기만 해봐. 뭐 내가 대통령 되기만 해봐. 이런 게 되는데 저는 그런 억하심정이 없거든요. 내가 매일매일 좋아하는 행복하게 그냥 할 수 사니까. 있으니까. 근데 그게 또 심지어는 일하고도 연관해요. 뭐 의진 씨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래서 되게 좋고 미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저거 해보고 하고 싶은 게 계속 생기니까. 계속 생기니까. 사실은 뭐 KBS가 좋은 회사잖아요. 되게 좋은 회사고. 좋은 회사죠. 월급도 잘 주시고 아주 감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런 목마름은 좀 있어요. 나 이것도 하고 싶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밖에서 계속 재밌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저런 거 나도 해보고 싶은데. 그게 다행히도 제가 재밌어하는 걸 제가 알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재밌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세상은 기본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아요. 당연하죠. 너무나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빈도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행복 버튼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내가 버튼 누르면 바로 좋아지는. 저는 뭐 예를 들면 스낵면을 끓인다든지. 맞아요. 라면. 냉동식품과 라면 또 많이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페레로 로쉐라는 그 초코 과자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도 약간 성공의 기준 중에 그게 있어요. 페레로 로쉐. 페레로 로쉐 100개 먹기. 100개를 한꺼번에 사놓고선 그게 이제 100개를 살려면 살 수 있겠죠. 제가 살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직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 떨려요. 얼마나 귀했는데. 이거 3개 너무 비싼데? 그래서 그거 100개 먹기가 약간 제 성공에 나중에 혹시 100개 하면 초대할게요. 저도 100개 좀 나눠주세요. 우리 100개 다 먹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싫어지겠다. 그렇지만 성공했으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목표들도 사실은 목표라는 게 되게 거창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소소한 행복들이 참 많이 존재한다는 거를 그렇기도 하고 행복을 느끼는 감도가 생각보다 계속돼서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행복한 게 옛날에 너무 행복했던 버튼이 지금 눌렀는데 안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회귀하거든요. 옛날에 왕년에 내가 그거 행복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틀린 거죠. 다른 버튼이 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탈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휴덕은 있지만 탈덕은 없다. 잠깐 번아웃 와서 휴덕할 수는 있지만 탈덕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주변을 봐도 덕후들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서 충분히 또 행복감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덕후라는 게 옛날에 얘기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문화적 다양성이 맞아요. 늘어나서 그렇게 어두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냥 자기 취향이 자기 좋아하는 있고, 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좋아하는 거 계속 좋아하는 게 덕후죠, 뭐. 맞습니다. 너무 열심히 얘기했나요? 네, 그리고 우리 피디님 같은 경우는 현재 KBS 아카데미에서 수업도 하고 계시죠. 수업하고 있어요. 성우과정 중급반, 공채반. KBS 아카데미가 연령층이 꽤 있으세요. KBS 아카데미는 아마도 이제 내가 꿈이 성우였어라고 생각했을 때 검색했을 때 이게 좀 KBS 이름이 있으니까 좀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입문하기에 딱 입문하기에 좋은. 사실 학원은 굉장히 많잖아요. 맞죠. 사설학원보다는 어쨌든 여기가 KBS니까 조금 더 공신력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해서. 네, 그래서 들었을 때 처음에 갔을 때도 나이가 생각보다 많으셔서 놀랐고 첫 번째는 나이가 심지어 저보다 누나도 계셨어요. 저보다 형은 안 계셨지만. 이제 피디님도 성우 시험 보실 거니까 50기쯤 들어오실 거니까. 저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네, 많이 저도 좀 요새 나태해지긴 했는데.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맨날 단문 연습하고 그러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꿈이라는 힘이 이렇게 강력하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들어서 저는 뭐 당연히 여기 오신 분이니까 제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포기하세요라는 얘기 할 수 없죠. 그렇죠. 물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저는. 이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너무나 정말 꿈이 있으신 거예요. 나는 목소리로 어떻게 해보고 싶었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시간을 놓쳤어. 하지만 뒤늦게라도 어쨌든 저희 KBS 시험 같은 경우는 제한은 없으니까 제한 없죠. 도전해 보겠다라는 거죠. 도전해 보겠다는 것도 있고 그게 도전을 해서 꼭 성우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이게 내가 꿈꿨던 게 뭔지 알아보고 싶다. 이 과정을 내가 겪어보고 싶다. 겪어보고 싶다. 다른 사람이 이걸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알아보고 싶다.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거가 바탕이 되니까 일단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서 저 되게 많이 배워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나태하구나.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조금 열심히 한다기보다 내가 좀 더 좋아해야겠구나.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꿈은 뭘까? 그게 왜냐하면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 이민 가서 사시다가 허락을 받고 1년을 성우 공부를 하러 한국에 오신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가족을 두고. 그리고 뭐 성악가로 활동하시다가 성악가는 목소리가 일단 좋으시니까 발성도 좋으시고 그래서 성우가 되어야겠다고 오신 분도 있고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아마 사설학원들은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일단 뭐 한 22~23살부터 성우 공부 쭉 하신 분들이 되게 많고 근데 여기는 초심자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성우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뭐 시켜봤을 때 뭐 좀 잘 못하는 건 있지만 너무 그 소리가 진짜인 거예요. 그래갖고 진심이 담긴 소리죠.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근데 너무 힘든 거는 저희 반이 보통 10명, 9명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0명, 9명이 제가 예를 들면 수학 강의를 한다면 그냥 뭐 함수를 가르쳐주고 풀어! 이러면 되는 건데 이거는 10사람이 다 개개인적인 연기적인 그걸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센서를 10개를 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들어야 되고 피드백을 또 계속 해드려야 되고 이건 여기서 이렇게 부족한 것 같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근데 그게 또 연기라는 건 정답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잘하면 연기인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도식화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가서 또 얘기해드리고 또 피드백해드리고 그러고 3시간을 하고 나면 너무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진짜 진심이 느껴진다. 정말 회복이 안 돼요, 피로가. 그게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하고 있긴 한데 힘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서 사실은 작년에 KBS 성우가 46기가 3,400명이 넘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거의 역대 아닌가요? 역대라고 하더라고요. 3,400명 지원해서 8명 뽑았으니까 경쟁률로 보면 진짜 역대죠. 전에는 10명이나 12명 뽑았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또 신기하게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의진 씨는 어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성우를 하려고 해요? 저도 물음표긴 한데 왜냐하면 어쨌든 뭔가 성우 콘텐츠가 예전만큼 대중적으로 뭔가 늘어났다
라는 생각이 처음엔 없었거든요. 근데 또 생각이 최근에 바뀐 건 어쨌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저 때는 사실 공중파에서 틀어주는 더빙 애니메이션이 가장 큰 성우들을 접할 컨텐츠로 성우를 알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게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성우를 어떻게 알지? 라는 물음표가 있었는데 최근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엔 어쨌든 게임 뭐 이런 것들이 또 새로 생겨나다 보니까 그런 걸로 또 많이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오디오 콘텐츠가 새롭게 많이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또 들어주시고 하는 분들이 생기면서 감사하죠. 어쨌든 성우라는 직업이 묻히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어쨌든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젊은 층에게. 그렇죠. 더구나 지금 직업을 구하려고 하는 젊은 층에게 성우란 직업이 이렇게 인기가 있다는 거는 저도 되게 기분이 좋은 일이고. 맞아요.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학원, 아카데미도 학원이니까 결국은 뭐 그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이거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것만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사실은 솔직히 언론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저희는 지하철 2호선이라고 불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스포츠 신문 붙으면 거기 가는 거고 SBS 붙으면 거기 가는 거고 뭘 골라요. 어딘가 언론사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성우는 분명히 이거 아니고 연극 배우를 하겠다?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이거 아니고 아나운서를 하겠다? 없어요. 이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성우 준비를 먼저 하긴 했지만 중간에 저도 아나운서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비교가 되긴 하는데 확실히 아나운서 지망하는 친구들은 일단 아나운서가 나이 제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일 수 있지만 금방금방 바뀌어요. 물갈이가 돼요. 어쨌든 지망생들 사이에서도 세대 교체가 금방금방 되는데 성우는 진짜 안 돼요. 오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 고인물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계속 생겨날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많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죠. 그래서 3개월 수업 과정을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뭐 서로 서먹서먹하니까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 수업쯤 되면 저 사실 12년 했거든요. 뭐 이런 사람들 제법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 매력이 있다는 거겠죠. 그만큼 오래 준비를 준비만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신다는 건 그만큼 이 직업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고 또 이 일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기도 한데 한 우물만 파시는 걸 보면 옆에서 참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되게 안쓰러운 마음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전에는 이제 그런 마음이었는데 약간 강의를 하고 나서부터는 안쓰러운 마음은 없애기로 했어요. 안쓰러운 마음은 없애기로 했고 본인이 선택한 길이고. 그럼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협회 공채 들어가는 거는 수가 굉장히 정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결과만 보고 가면 조금 힘드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찾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보다는 정말 플랫폼이 많아지고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 크리에이터와 퍼포머의 경계는 이미 무너졌고 사실은 프로듀서도 사실은 옛날에 프로듀서지 지금 뭐 꼭 PD가 뭐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길이 많아져요. 내가 목소리로 뭔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겠다? 그것을 내 목표로 삼는다면 정말 길이 많고 그리고 사실 봉사할 수 있는 길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 목소리 연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처음 얘기랑 돌아가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신입 성우분들 들어오시면 강의 제목이 전 항상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2시간 동안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거기엔 단순히 뭐 정말 뭐 아인슈타인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뭐 무슨 비가 왔을 때 나는 비 냄새. 저도 좋아요.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라면물을 올렸을 때 그 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거에 대해서 내가 좋아한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계속 세포를 깨우면 그쵸.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건 분명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은 어차피 힘들고 어려운 거니까. 힘들지 않을 수는 없고요. 않을 수 없고요. 좀 더 건강하고 잘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저도 프로그램 만들 때 항상 제가 생각하는 3가지는 재미, 의미,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지속 가능성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끈기 있게 계속 할 수 있는가. 끈기 있게 계속 하려면 어떤 에너지가 필요한가. 덕후의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탑덕후를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기승전. 그럼 어쨌든 지금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하고 계신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은 성우분들이
또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 PD로서 연출가로서 수업하는 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전에는 사실 저도 강의를 했던 사람이 아니고 강의가 직업인 사람이 아니니까 뭐 좌충우돌 하면서 괴로워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확실히 드는 생각은 제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출제 의도를 얘기해 줄 수 있겠구나. 어떤 경우에라도 시험이 됐건 간에 어떤 연기를 시켰건 간에 PD는 어떤 생각을 하고 당신을 픽했을까? 이 문제에서는 어떤 걸 요구하는 걸까? 그건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성우분들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왜냐면 당사자시니까.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이기도 하고 뽑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사실 전 연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연기자도 아니고 연기자가 되고 싶지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연기를 뭐 이렇게 하세요? 뭐 네가 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 방향성을 제가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맞추고 있어요, 지금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긴 해요. 네. 이거 왜 냈을까요? 이거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대본 분석이라는 차원은 연기자가 하는 대본 분석은 조금 더 상상력에 치우쳐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네. 그렇게 하려고 해요. 네, 그 출제자의 의도와 어떤 그런 걸 안다는 거는 어쨌든 좀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니까. 저도 그걸 계속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막상 1차 시험 문제라고 KBS에 있잖아요. 1차 시험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과 얘기를 해봤더니 너무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상 뭐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정말 온갖 사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PD가 듣는 생각은 그리고 이제 연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상상하게 만드는 역할이 있지만 공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누구나 들었을 때 그거를 설득당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내 맘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난 이렇게 해석했으니까 네가 들어라고 하는 건 1차 시험을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좀 불친절하고 하고 오디오 연기는 특히나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PD는 이걸 왜 냈지? 그럼 내가 들을 때 어떤 걸 중심에서 듣지?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을 내가 뽑아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얘기를 그냥 해줘요, 요새는. 그리고 물론 이제 3차 시험을 준비하신 공채 대비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다 잘 하시니까 그 위에 있는 이제 상상의 측면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긴 하지만 그 밑에 중급반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께는 그 레벨에 맞춰서 사실은 나를 픽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잘 돼요, 사실은. 그건 아마 프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TPO라고도 하지만 그런 것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연기자로서 어떤 의미에서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막 그런 상상하시는 분도 있어. 뭐 여기 뭐 테이블 색깔이 노란색인데 뭐 그 위에 커피잔이 놓여 있는데 커피잔에 물이 흔들리고 있고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저는 그냥 뭐 해보세요. 그런 표현을 해보시라고요. 근데 그거 별로 제 생각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건 문제잖아요. 대본 분석을 과연 연출자는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이제 저희 반에서는 우리 와이파이 하는 것처럼 대본을 가지고 같이 리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PD가 원하는 그림은 이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맞춰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단문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머리 가슴 배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대부분 3단계로 나눠지거든요. 단문이라는 게. 그리고 주로 출제할 때도 12줄, 14줄짜리 단문이면 우리도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원하는 거를 너무나 넓게 해석하시면 그러면 그거는 3차에서 할 일이고요. 1차, 2차, 3차 대비에 대해서 따로따로 얘기를 말씀드리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 것들 때문에 이제 좋아하는 것들 얘기나 뭐 다양한 콘텐츠를 보는 것 그런 것들의 얘기를 하죠. 그 언제부터 심사를 보셨었어요? 40기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사실은 제 은인이시거든요. 은인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생에 살면서 몇 명의 은인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1차 때 저를 어쨌든 픽을 해주셨기 때문에 PD님이 아니 뭐 그거야 뭐 내가 제가 의지실 알고 픽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건 그 1차 때는 몇천 명이 오잖아요. 저희 때 현장 시험이어서 더 힘들었단 말이에요. 몇천 명이 막 한 번에 다 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쨌든 나를 골라줬다는 거는 제가 전속 성우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당신이 잘하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땐 잘했다. 저한테 했던 것 같아요, 이 얘기. 그건 내가 보장할 수 있다. 그거 뭐 몇천 명 중에 진짜 몇 명 뽑는 거기 때문에 그땐 진짜 잘한 거예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아니 왜냐면 하루 종일 그 네. 같은 스튜디오에서 4명인가 뽑아요. 3명인가 4명인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본 사람 중에 내가 3명을 추리는 건데 기억 못 하겠어요. 나 왜 뽑았어요? 잘했다니까. 그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와. 1차에서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처럼 나눠서 이제 그 조에 걸린 심사위원한테 그 심사위원이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고. 그쵸. 네, 그러니까 심사위원은 좁아지긴 오케이를 하는데. 받아야 될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거네요. 네. 차수가 올라갈수록. 그렇죠. 경쟁자는 줄어드는 대신에 경쟁자는 줄어드는 대신에. 네, 오케이 그렇죠.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시험 문제도 내시잖아요. 예. 보통 어떤 문제들을 출제를 하시게 되는지? 시험 문제를 내는데요. 저희도 지금은 이제 약간 문제은행 같은 느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한 PD가 내는 것도 아니고 드라마를 하는 PD들이 모여서 각자 주 분야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문제를 쭉 올려서 위에서 비드라마 PD가 보고 네. 그 문제를 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나중에 최종에 어떤 문제가 올라가는지는 마지막 나가 알아요. 알기 때문에 뭐 문제도 아주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PD가 냈던 적도 있다고 네. 하는데 최근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출제 경향으로 따지면 저는 이제 오디오북 쪽을 주로 관장을 하니까 오디오북 출제 경향을 따지자면 뭐 읽는 능력을 보기 위해서 오디오북을 내지 않고요. 제가 내는 거 오디오북을 내는 것에는 대부분 대사가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디오북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보고요. 그리고 읽는 화자의 지구력을 보고요. 그리고 리듬을 중요시하고요. 저는 어떻게 해서 리듬을 만들어낼 것인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는 모르지만 20페이지씩 읽을 때 리듬이 없는 거는 본인의 리듬이 없이 설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또 뭐 극장 하시는 PD님이나 뭐 무대 하시는 PD님들이 많이 되시고 그래서 문제를 내는 것도 요즘에 훨씬 더 체계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의 질도 좋아지고 있고 점점 더. 그래서 재미있는 것 같은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에 누가 붙겠다라는 건 저도 모르겠어요. 이 시험은 그래서 쉽게 권하기 어려운 시험이긴 해요. 그렇죠. 누구한테 이게 뭐 결과가 장담이 물론 모든 시험이 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는 특히나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권할 수는 없죠. 참 그냥 권하기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다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에 대한 관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이게 좋으니까 하는 거야. 하는 과정도 너무 좋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연기하고 표현하고 내가 많은 콘텐츠를 보고 그게 다 공부니까 사실은. 하다못해 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뭐 포장마차에서 얘기를 해도 다 사실 연기를 공부하는 과정이고요, 사실. 그래서 캐릭터 옷장이라는 얘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데 결국은 시험을 볼 때도 그거 뭐 한 15분 주고 5개를 주잖아요. 그쵸. 문제를. 네. 근데 내가 내 안에 많은 캐릭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내 안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바로 옷을 입히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너무 분석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 또 그렇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금 더 본인이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끼워 넣을 수 있는 양아치 하면 끄집어낼 수 있는 네. KBS에서 양아치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깡패들이 뭘 그렇게 많은지 양아치, 뭐 술집 아주머니, 맞아요. 뭐 그다음에 뭐 회한이 가득한 노인, 뭐 이런 거 많이 약간 나오고. 좀 감정 센 사람들이 많아요. 한이 많고 뭔가 이렇게 그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가 그쵸. 아니기 때문에 영화나 연극에서는 또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극적인 캐릭터들이잖아요. 극적인 캐릭터들이에요. 네. 되게 드라마적인. 그게 이제 출제할 때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 감정 변화를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정말 짧은 그 대사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폭발력도 봐야 되고 갑자기 중간에 뭐 사이코가 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식의 어떤 캐릭터가 있는 독특한 연기자들은 세상에 많이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본인의 옷장에 좀 많이 채워 놓으시면 겨울이 되면 꺼내 입고 여름이 되면 벗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KBS 시험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요. 감정을 격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평소에 뭐 연극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런 옷장을 말씀하신 옷장을 채워가는 게 좀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보시면 안 되죠. 계속 옷장을 열어놓고 고르면서 보셔야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따라해도 보고 그리고 TV 같은 데는 사실은 소리를 끄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눈을 감고 소리만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눈을 감고 소리만 듣는 걸 요새 자주 하는데 네. 왜냐하면 오디오 드라마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저도 하니까 눈을 감고 소리만 들으면 정말 발성이나 발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성우들이랑 작업을 오래 하셔가지고 더 그러니까요. 네. 성우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더 강하게 하게 돼요. 과정이 행복해야 결과가 좋겠지만 그 결과를 또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거는 정말 과정이 행복해야 돼요. 그럼요.
그게 아니면 그 뒤에도 또 계속 뭘 찾아다녀요. 그러면 솔직히 풀이 나와도 다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죠. 다 맨날 일하는 새로 것도 또 시작이고 아니고, 새로 시작이고 자영업자잖아요. 네, 맞아요. 영업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성우가 됐지만 프리가 돼서도 늘 그 시험의 연속인 거예요. 맞아요. 오디션도 보고 뭐 하고 뭐 새로 일 또 메이드 해야 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냥 과정이 즐겁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멘탈이 그냥 그리고, 바스라지는. 그리고 거기서 또 뭐 금전적인 이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결하려면 지속 가능한 우리가 흔히 G7 뭐 이런 데서 하잖아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 너무 것이 필요하네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전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어쨌든 40기 이후부터 계속 시험 뭐 들어오시고 하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성우가 딱히 또 있을까 궁금해요. 기억에 남는 성우들이 이제 주로 예쁜 분들이 외모 안 본다며! 아니 그걸로 뽑은 건 아닌데 밖에서 막 예쁜 분이 있어. 그런 얘기는 영향 없는 거 맞아요? 영향은 당연히 없고요. 영향은 당연히 없고 저희는 왜냐하면 들어오면 사실은 얼굴이 잘 안 보여요. 맞아요. 왜냐면 저희도 심사위원 얼굴이 잘 안 보이거든요. 15 스튜디오가 너무 커서 들어오기 전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거지. 저희는 뭐 얼굴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단지 이제 굳이 기억에 난다면은 최근에 그 전에도 뭐 의지식 기수에도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특이하신 분. 한 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 말고도 최근에 하셨던 분이 저희 기수 리오 말씀하신 최근에 하셨던 분이요. 네. 3차 시험에 와서 연기를 하는데 정말 본인이 탈진을 하더라고요. 하고 나서. 너무 격정적인 연기를 하셔서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정말 지금 그 친구한테도 본인한테도 얘기해줬어요. 제가 왜 아직도 여기 있지? 왜 안 붙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좋았던 연기가 있고 저는 이제 그 장소에서 그만큼 할 수 있었던 것은 어쨌든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려놓는다는 얘기를. 맞아요. 거기서 이렇게 내가 막 잘해야지 이거는 안 된대요. 왜냐면 그러면서 몰입이 안 되거든요. 몰입이 안 된대요. 그래서 온전히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해야지라는 생각 하는 순간 이제 거기에 몰입이 되니까 잘해야지에 몰입이 되니까 그렇죠. 연기가 안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내 감정 이렇게 써야지 이런 식의 단계를 생각해버리면 연기의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려놓고 그냥 그 캐릭터에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뭐 저는 이제 정확히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분이 너무 기억에 남고요. 대부분은 사실 저희도 기억에 남기가 힘든 것이 너무 치열한 채점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기억에 남진 않아요. 대부분. 누가 왔는가 뭐 누굴 붙였는가 정도는 알지만 개개인적으로 어떻게 했는가까지 기억에 남기에는 저희도 너무 치열해요. 사실은. 심사위원도. 그리고 이제 저도 보면 2차 때 이제 너무 잘해서 2차 때 1등이다 라고 했던 분들이 3차에 되는 비율이 높지 않아요. 점수 다 리셋되죠? 네, 점수 리셋되고요. 그래서 2차 때는 너무 잘해서 와, 이 친구 대단한데? 생각했던 사람이 3차 때 바들바들 떠는 거 진짜. 제가 2차 때 봤던 너무 아깝겠다. 왜냐하면 점수가 리셋이기 때문에 2차 때 잘한 게 사실 영향이 물론 여기까지 2차 때 잘했으니까 온 거지만 거기서 덕을 더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 볼 수 없죠. 그래서 제가 한두 번 더 시켜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2차 때 잘했어도 3차 때 떠는 사람을 붙일 수 없거든요. 없죠. 왜냐면 또 새로 시작하는 건데.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같은 선상에서 오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지만 어려운 시험이에요. 어떻게 붙었을까 진짜. 그니까요. 그래서 은인. 나의 인생의 은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만합시다 뭔가 이제. 볼 때마다 약간 되게 좋아요. 이런 게 있어요. 샤랄랄라 이런 게 있습니다. 질문 없어요 이제? 뭐 시험에 대해서 이제 곧 또 시험 기간 오잖아요. KBS가 이제 시험 기간이 조금 걸리긴 할 거예요. 올해 너무 많이 뽑아서. 조금 더 길어지나요? 길어질 거예요 아마. 수험생들에게 팁으로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많이 해주셨지만? 근데 1차 시험에서는 그냥 저는 제발 좀 맞아 1차가 근데 제일 어려워. 제발 좀 상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정확히 여기서 표현하는 게 저는 이제 학원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한 글자로 그냥 이 사람의 캐릭터 뭐예요? 양아치. 이번에 46기는 1차는 양아치, 남자는 양아치, 여자는 1차원이었거든요. 키워드가. 해요. 그러면은 1차원적인 걸 어떻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양아치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 안에서 양아치가 화를 내는 법, 양아치가 뭐 예를 들면 빈정대는 법, 그 변화를 가져가는 게 사실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너무 막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캐릭터가 깨져요. 깨져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네. 연기적으로 변화를 주고 싶은 욕심은 당연히. 보니까 근데 그거 먼저 있어야 될 게 캐릭터 유지거든요. 맞아요. 일관성으로 캐릭터가 유지돼야 그 안에서 자유롭게 변형이 되고 하는 건데 그 옷을 입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근데 그게 깨져버리면 다른 사람이 중간에 튀어나와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2차 시험부터는 사실은 방법이 있다기보다는 사실 본인을 보여주는 게 크기 때문에 근데 1차 시험에서는 어쨌든 가능한 한 좀 뭘 원하는 건가를 좀 직관적으로 보시고 그냥 그대로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시도하지 마시고. 독창적인 시도는 이제 2, 3차 가서 보여주실 그쵸. 수 있는 거니까 1차 때는 가장 기본에 충실해서 그리고 대본에서 절대 뭐 빼먹지 마시고요. 아, 대사 이런 거. 대사나 뭐 한 단어 뭐 조사 이런 거 절대 빼먹지 마시고요. 그러면 궁금한 게 어미 좀 바꿔도 되나요? 어미의 느낌을 바꾸는 건 괜찮죠. 어미의 말을 바꾸면 안 되고. 아, 억양이나 뉘앙스는 바꿔도 되지만 바꾸는 건 절대 안 돼요. 아무것도 바꾸면 안 돼요. 아, 그대로 글자는 그대로. 아,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정말 그대로 하셔야 되고요. 첨가하는 것은 첨가해도 되는 것은 기침. 아, 약간의 숨소리? 호흡 정도지 대사를 추가하는 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건 그냥 1차에서 혹시 붙어도 2차에서 분명히 아웃이에요. 추가는 절대 안 돼요. 빼는 것도 안 되고 빼는 것도 안 되고요. 근데 이제 추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호흡이나 기침이나 뭔가 뭐 그런 뭐 달리는 숨소리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넣을 수 있죠. 야, 이거 근데 정말 지금 너무 유용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게 1차 시험 때마다 늘 얘기가 많아요. 이거 대본에는 있습니다인데 있어요로 바꿔도 돼요? 뭐 내 입에 맞게 바꿔도 돼요? 뭐 이런 얘기도 늘 있었고.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 시험에 심사위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개인차가 좀 있긴 개인차가 하네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본을 충실히 하는 건 어디에서나 1번이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타가 있을 수 있지만 오타대로 해야 돼요. 오타는 모르겠네요. 오타는 없겠죠. 설마. 오타는 없겠지. 오타는 없겠죠. 오타 나오면 이제 문의전화 폭주합니다. 네, 그렇겠죠. 성우시대. 그렇죠. 전속 성우들 죽어나가는 소리 들립니다. 네. 근데 그만큼 정말 1차 시험이 쉽진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인원이 또 많이 몰리고. 그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다는 것도 KBS 시험의 좀 특징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가 있으면 뭐 조금 더 플러스가 된다라는 게 있는데 그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어요. 영향이 큰가요? 너무 케바케라. 근데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은 그냥 준비하시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성우가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능력에 대한 시험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저도 좀 비슷한 입장인 게 가산점이 적고 크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시험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가산점이 0.1이라도 붙는다면 저는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걸로 좌우되지는 않아요. 좌우되진 않는데 어떤 일이 생길지 알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다 해보는 거죠. 뭐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우가 되고 나셔도 한국어는 어쨌든 계속 당연하죠. 성우가 가져야 될 소양 중에 하나니까 맞습니다.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나눠봤는데 닥덕후의 탑에 이제 올라오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사실 덕후라는 거에 허들을 좀 높게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이 정도 돼야 덕후지 이런 느낌이 있긴 한데 최근에 살면서는 그냥 저도 덕후 하기로 했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이네. 아니에요. 도대체 얼마만큼의 허들을 생각한 거야? 이 프로그램 좋다. 얘기 처음 들었을 때 그전에도 물론 이제 저 우리 같이 친한 예은 씨가 나와서 맞아요. 네. 그전에도 물론 알고 있었고 이진 씨가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가끔 보고 그랬는데 또 감사하게도 나와달라고 얘기하셔서 너무 좋았고 그럼 좀 내가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난 덕후인가? 나 뭐 괜찮은가? 내가 나가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 얘기 안 했어요. 나 정도면 괜찮지 뭐. 충분히 탑에 오를 자격이 되십니다. 뭐 쓸데없는 생각 맨날 하고 사는데 뭐. 그래서 얘기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뭔가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 좋아하면서 살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예전 같으면 사실은 플랫폼도 작았고 그리고 큰 회사들이 전부 독점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커지면 이제 걔네들이 전부 잡아먹는. 지금도 물론 이제 그런 게 존재하지만 그에 비해서 다양성은 굉장히 넓어졌고 본인이 브랜딩을 하는 세상이 됐어요. 확실히. 그래서 주변에도 봐도 뭐 이렇게 작은 브랜드를 만들어서 조금만 키우면 그냥 대기업에서 콜이 와요. 우리랑 콜라보하자. 곱하기. 농심과 곱하기. 이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즘에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동심원을 그려가는 삶을 살고 싶다.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처음에 돌을 던졌을 때 이렇게 넓게 퍼지는 결국은 그 원점은 내가 좋아하는 뭔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재밌게 살죠, 우리. 맞아요. 재밌게 살고 중요해요. 순간순간 이렇게 뭔가 행복감 느끼고 찌릿찌릿하면서 사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스튜디오 와이파이는 꿈이다라는 트위터 소개가 있었어요. 요거는 어떤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작을 계속 하고 싶어요. 네. 제작을 너무 계속 하고 싶고 앞으로도 많은 제작을 하고 싶은데 뭐 KBS에서 할 수도 있고 뭐 퇴직하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열려 있겠지만 저는 스튜디오 와이파이로 이제 시작을 했고 제가 그래서 그 이름을 지어놓고 동심원처럼 또 이렇게 퍼져나가죠. 그래서 그거를 거기서 이렇게 뛰노는 우리 또 아는 성우분들도 너무 많고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도 너무 많으니까 오디오로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스튜디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거를 어딘가에 만들고 싶어서 건물을 보고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좀 구체적이 됐는데요. 저희가 늘 만나서 막 아이디어 얘기는 많이 작년부터 했는데 보고 있는데 건물값이 계속 올라요. 빨리 선점해야겠다. 그래서 건물을 만들고 우리 연습실을 루프탑에 만들고 너무 좋다. 네, 그 등등 그런 상상들을 할 때마다 행복해요. 약간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누가 돈만 주면 매일매일 저희 방송 이제 구합니다. 모집 급고 투자 받고 싶습니다. 투자자 모집하고 있거든요. 혹시 와이파이 시리즈를 사랑해 주셨던 청취자분들 중에 투자에 생각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물량은 그냥 만들 수 있거든요. 엄청 뽑아내죠. 네. 계속해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거의 공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디오 콘텐츠 팩토리라는 거를 제가 안 그래도 기획해서 올린 적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는 아무래도 저는 그걸 비유할 때 항상 안시성을 생각해요. 안시성에 불화살이 쏟아지듯 오디오 콘텐츠는 그렇게 쏟아져야 된다. 이렇게 뭔가 하나의 큰 핵무기가 아니고 우리의 옷을 계속 조금씩 적게 만드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스튜디오 와이파이를 만드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우리 듣고 계시죠? 투자 기다리고요. 근데 워낙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고 저희 또 하고 싶은 게 많고 꿈이 많은 또 분이시기 때문에 꼭 언젠가는 이뤄내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어떻게 시간이 갔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저희 막 밤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낮이. 시계가 저희가 밤이었는데 낮이 지금은 됐어요. 대낮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귀한 손님이셨죠? KBS의 라디오 김호상 PD님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너무 즐거웠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라면 끓여 드세요. 그리고 고민하시지 마세요. 고민하지 말고 새로 나온 과자 어딘지 찾아보시고 생각보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 되게 그냥 소소하게 많거든요. 우리 아까 새우깡 블랙 먹으면서 행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맛있을 일이야? 그래서 되게 많고요. 그게 막 돈이 엄청 드는 일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즐겁게 살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덕후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들어주신 많은 분들 꼭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 탑덕후는 또 새로운 분들과 함께 더욱 유익한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